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까? 대단히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싱크홀을 예방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규정이나 매뉴얼들이 상당히 약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큰 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수를 반드시 건드리게 되어 있고 지하수보다도 더 깊이 굴착을 하게 되면 지하수위가 내려가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모니터링 이런 정도의 매뉴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싱크홀로 발전할 수 있고 네. 공사에 대한 관리, 매뉴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네. 땅꺼짐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싱크홀. 예, 요 얘기를 좀 예.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이었죠. 서울 그 연희동에서 싱크홀 사고 잇따라 이제 발생하지 예, 한 않았습니까? 2주 됐죠. 지금 한 2주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시민들 이제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 일단 서울시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발표 내용을 보니까 노후 수도관 파손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뭐죠? 노후 수도관 파손은 아닌 것 같다고 하지만 아니다라고 단정은 못 짓는 거죠. 아니 단정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대부분 싱크홀의 원인들이 노후 상수도나 노후 하수관에서 누수에 의해서 집안이라든지 물줄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경우도 있고 대형 공사라든지 터파기 때문에 네. 지하수 수위가 변해서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니면 원래 집안 자체가 연약 집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석회암층이 많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집안에 동굴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이제 연희동에서 났던 싱크홀 같은 경우는 네. 집안에서 아래에 한 4, 5m 아래에 있는 그리고 아주 깊게는 한 7, 8m 이상에 있는 즉 그 부분에가 대부분 이제 관이 굉장히 많이 네, 있는데 그 관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가정이 가장 유력하고요. 두 번째는 배수 펌프장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배수 빗물 펌프장이죠. 빗물 펌프장이죠. 빗물 펌프장이라고 하는 것이 빗물을 모아서 동네에 있는 빗물을 모아서 강 쪽으로 물을 강제 펌핑 시키는 장비인데 그걸 모으기 위해서는 관로를 쭉 묻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관로의 위치가 한 8, 9m 정도 지하에 그렇습니까? 예, 네. 그 정도 파서 이제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그 묻는 과정에서의 되메우기가 좀 안 됐다든지 혹은 공사를 하다 보면은 지하 수위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 네. 지하 수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우리가 상수도관의 노후관이나 하수도관의 노후관에서 물이 새 누수가 된다든지 지하수가 떨어지면 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흙과 같이 물길, 조그마한 물길이 생기면 거기에 조그마한 공간이 생기고 그것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싱크홀이 생기는데 이 싱크홀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에 공간이 생긴다고 한 걸 가정을 해보면 위에서 흙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니까 위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지금 저 CG를 보면요. 예. 그래픽을 보면은 이게 이제 거의 일직선상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저거 두 개가 뭐 하루 차이에 저렇게 이렇게 두 군데가 발생했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빗물 펌프장의 관로 공사 요게 이제 지하수 수위를 영향을 줬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게 이제 가장 높은 개연성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관로의 누수 현상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많은 그런 현상이 있었으면은 주변에 조그마한 공간들이 생기고 이 조그마한 네. 공간들이 또 연결해서 더 큰 공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 한쪽 방향으로 대부분 차가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공간이 생기면은 차량 방향으로 인해서 더 공간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그 갑자기 이 집안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차가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봤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이미 아래에는 굉장히 큰 싱크홀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 표면에 있는 아스팔트의 인장력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던 부분이 어느 순간에 그걸 견디지 못하는 어떤 이제 한계점이 도달하면 한꺼번에 순식간에 꺼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지표가 있고요. 예. 도로가 있고 그 밑에 관로공사라든지 뭔가 이제 공사가 있다 보면 그 밑에 그러니까 뭐 이게 삼겹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제일 밑에 지하수가 이제 흐른다는 거 아닙니까? 지하수가 관로공사 위쪽에도 있을 수도 있고 위쪽에도 아래쪽, 있을 수 예, 있고요. 아래쪽에도 네. 있는데 대부분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난달까지 우리가 7월달, 8월달 그리고 8월달 이후에 순간적으로 폭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하수가 그 아래쪽에 있는 지하수위가 이렇게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네. 지하수가 채워지면 그 채워지다가 갑자기 공사를 하게 되면 이 지하수위가 갑자기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내려갈 때 그 부분에서 지하수뿐만이 아니고 일정한 부분에 흙과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공간이 생기는 거죠. 특히 이제 매립 지형이라든지 네. 모래 지반이라든지 이렇게 그 공간이 느슨한 흙의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집안에서는 그런 공간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부분이 그 과거에 매립된 일부 구간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상황의 연계성이 있다. 이렇게 집안이 볼수 단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번 공사의 영향 그리고 이번에 장마철에 그 비가 온 영향으로 인해서 지하 수위가 올라왔다가 갑자기 내려가는 현상 이런 것들이 상호 작용을 한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론을 보면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관로공사를 이제 발주할 때 예, 보면은 집안 조사를 이제 했어요. 예, 그 집안 조사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싱크홀이 발생한 인근의 지하수 수위가 2년 전이에요. 예, 지금이 아니고 예, 2년 예. 전이 낮아졌다는 거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2년 전에 낮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때에 낮아질 수 있는 어떤 영향이 원인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만 특히 낮아졌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그 부분의 공사로 인한 영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변에 만약에 내 지역에 혹은 집 주변에 큰 공사를 한다든지 대형 건물을 한다든지 지하철 공사를 하다 보면 땅을 깊이 파지 않습니까? 땅을 깊게 파게 되면 거기에 지하수보다 더 아래쪽까지 파게 되면 많은 양의 지하수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물을 이제 퍼내는데 그 물을 퍼내면은 흙과 흙 입자 사이에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물이 채워져 있어서 힘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그게 빠지게 되면 그 공간 사이로 흙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큰 공사를 하게 되면은 내 집 주변에 인도가 조금 내려앉는다든지 네. 차도가 전체적으로 아스팔트가 금이 간다든지 이런 현상들은 다 지하 수위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그 하중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앉는 거거든요. 따라서 2년 전에 7m 정도의 지하 수위가 있었다는 것은 그 급격한 지하 수위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큰 공사가 있었을 거고 그때부터 공간들이 생겨서 존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런 여러 가지 그 징조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가 그러면 사전에 지하 공사할 때 예. 미리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까? 대단히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싱크홀을 예방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규정이나 매뉴얼들이 상당히 약합니다. 약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큰 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수를 반드시 건드리게 되어 있고 그 지하수보다도 더 깊이 굴착을 하게 되면 지하수위가 내려가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모니터링을 통한 네. 집안 치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규정화시키고 제도화시키고 그런 모니터링을 해서 얼마 이상은 공사를 중지하고 다시 지하수가 충진할 수 있도록 시간을 기다려준다든지 이런 정도의 매뉴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고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당장은 공사할 때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 지금도 지하 공간에 많은 그 공간들이 존재하는데요. 네. 이 부분들이 모아진다든지 그 부분들이 점점 발전을 해서 큰 싱크홀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공사에 대한 관리, 매뉴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땅꺼짐 사고 통계를 한번 이제 그래픽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보면은요, 땅꺼짐 현상
사고 원인 가장 많은 게 하수도관 손상. 이게 이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예. 나오는데 하수도관 손상이 45.1%. 거의 반을 차지하는 예, 거죠. 거의 뭐 절반이죠. 그다음에 되메우기 불량이 17.4%. 그다음에 기타 매설물 손상 5.1%. 상수관 손상이 3.6%.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하수관 손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 저렇게 조사로 보면 1년에 이틀에 한 번 꼴 정도, 1년에 한 200회 가까이 정도 200회요? 정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건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발생한다고 보여주는데 그중에서 이제 하수관 손상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왜 상수도관은 저렇게 적냐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상수도관은 만약에 누수가 생기면 상수도관은 굉장히 큰 압력이 있기 때문에 네.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어딘가에서 금방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찾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압력이 이 누수가 돼서 압력이 떨어지면 물이 위쪽으로 아파트 우리가 50층까지도 수도가 나오는 것은 압력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누수가 생기면 압력이 떨어지고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찾아낼 수 있고 반드시 경고가 되어 있는데 하수도관은 압력관이 아니기 때문에 누수가 돼도 금방 발견이 되지 않고 오랫동안 누수가 방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관보다 손상 가능성도 많고 또 네. 연결도 부족하고 또 이게 이제 뭐 일기 신도시가 벌써 이제 40년 가까이 되고 오래된 노후됐죠. 도시 노후된 네. 그런 부분들은 상수도 하수도관에서의 누수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누수된 가능성이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고 그것들이 그 주변에 네. 있는 흙과 물이 한꺼번에 쓸려 내려가는 현상들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텐데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밀물이 들어왔다 썰물이 빠져나갈 때 보면 모래가 같이 빠지면서 물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수가 갑자기 떨어지면 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흙도 같이 쓸려 나가기 때문에 공간이 생기는 거고 그렇기 네. 때문에 하수도관에 의한 것이 가장 발견하기도 어렵고 그 부분들에 대한 싱크홀의 원인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사고 난 구간에 보면요. 이런 안내 표지판 이제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집안의 안전성 확인 등 이제 통행을 재개하겠다. 지금 나오는 저 화면이요. 저희 이 프로그램 그 담당하는 PD가 예. 오늘 아침에 직접 이제 촬영한 화면입니다. 이거 보면요. 저기 이렇게 땜질 처방 이제 찌트게 검은 그 부분 지금 지나가는 예. 부분 이게 있고요. 약간 이제 지금도 출렁출렁 거려요. 예. 그렇다면 요번에 나온 이제 두 곳 말고도 저 주위에는 더 많은 위험성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우리가 관로 공사로 인해서 지금 하수도관에서의 손상이나 누수 때문에 아니라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처럼 정말로 그렇다면 그동안에 있는 배수펌프장에 있었던 관로 공사의 영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관로 공사의 전 구간을 전수 조사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GPR 탐사기라고 하는 것을 탐사를 하는데 GPR 탐사기가 뒤에 이제 차량 뒤에다가 달고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GPR 탐사는 우리가 엑스레이 투과 같은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네네. 그 지역만 밑에 공간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거고요. 만약에 1차선을 지나가는데 3차선, 4차선에 있는 공간은 발견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 부분들의 전체적으로 관로 공사가 있었던 전 지역을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매립지 지형 같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지형 자체가 굉장히 느슨한 집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땅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래도 이제 도심 지하에 있는 상하수도관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또 지하 공사는 지금 이제 곳곳에서 계속 이제 늘어날 네. 수밖에 없는 현상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어느 쪽에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에서요. 예. 측정을 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지하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두 번째는 상하수도 관로가 어느 정도 노후화됐는지 네. 세 번째는 그 집안의 특성이 뭐 매립지라든지 모래 집안이라든지 집안의 특성이 얼마나 됐는지 네 번째는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한 4가지 정도를 좀 지표화해서 그것을 평가를 해서 집안의 싱크홀의 위험이 집안 침하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어서 이 지역은 그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뭐 고층 빌딩이라든지 아니면은 지하철 공사를 할 때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싱크홀이 생기지 않을 그런 대책과 대비와 그리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집안 침하 위험 지도 같은 것들이 전혀 작성이 되어 있지 않고 있고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집안 침하의 가능성이 높은 A등급이다. 이런 경우는 공기를 좀 더 늘리면서 되메우기, 다짐을 잘 하고 또 공사를 할 때 지하수 관리가 너무 급격하게 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차수벽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하수 관리와 함께 지방 관리를 같이 해야 이 부분들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공사가 끝난다고 해서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 공사가 끝나고 한여름이 지나거나 그 다음해 정도 그런 경우에 생기기 때문에 그 공사 때뿐만이 아니고 앞으로의 여러 가지 집안 침하나 땅꺼짐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될 공사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러면요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게 이런 것 같아요. 땅꺼짐 전조 현상. 예. 이게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공사하고 있는 지역을 잘 지나다 보면 걸어가고 있는 인도가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꺼져 있다든지 블록이 좀 불룩불룩 나와 있다든지 그 주변에 금이 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수위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집안이 불균등하게 이렇게 침하되는 현상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침하가 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일부 구간이 움푹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밑에 분명히 큰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면 빨리 우리가 구청에 신고를 하고 공사관리자한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119에도 신고를 해서 차량 통제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그 GPR 탐사기 같은 경우도 탐사를 해서 그 지역에 어느 지역에 그런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야지만이 됩니다. 반대로 도로가 거꾸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가요? 예. 만약에 겨울철에 상수도나 하수도관이 밑에서 누수가 됐다 그러면 얼어서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부풀어 오른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상수도나 하수도관에서 누수 현상이 있고 그 누수 현상에 의해서 공간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반드시 구청이나 또 아니면 시청 이런 도 통해서 신고하고 관리하고 도로 통제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지하수가 뿜어져 나온다든지 또 지하수가 갑자기 내려간다든지 어쨌든 지하수하고 상당한 연관관계 아주 집안이나 지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지하수의 급격한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의 어떤 그런 전조 현상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를 해서 같이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외신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외신을 보면요 다른 나라에도 싱크홀 현상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 미국 LA죠. 캘리포니아 LA 지역 같은 경우는 급한 집안 이동으로 비상사태까지 이제 선포가 됐다고 하는데 한 마을이 전체가 지금 굉장한 비상 현상이 생깁니다. 그 이제 마을 그러니까 해안가 마을인데요. 거기가 뭐 상당히 부촌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자들이 그 경치 좋은 데서 뭐 별장을 짓고 그리고 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캘리포니아에 상당한 그 폭우요. 일종의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해서 굉장한 그 강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지하수위가 갑자기 올라왔다 갑자기 내려가는 현상에다가 그 집안은 이제 해안가이기 때문에 대부분 해안가는 이제 모래 집안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약 지방이기 때문에 모래라고 하는 것은 또 지하수위가 찼다가 물이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모래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하수위가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 의해서 여기도 연평균 한 1년에 한 2cm씩은 조금씩 이제 집안이 변동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경치도 좋고 좋은 동네니까 그걸 감수하고 살았는데 최근에
며칠 전 뉴스에 보면은 최근에 일주일 새야 30cm 정도가 꺼졌다고 하니까 30cm가 꺼지면은 지하에 있는 관로들이 다 어긋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관뿐만이 아니고 전기나 전력관이 이렇게 손상을 입게 되면은 그 전력에 의해서 단전이 되고 불이 나고 화재가 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지금 피난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이런 기상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이제 지하 수위의 관리, 집안의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뭐 지하 도시도 많이 건설하고 그렇죠. 특히 이제 지하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토목 기술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지하 공간들을 확보하는데 그만큼의 그 안전에 대한 것들도 같이 좀 고려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장석환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